네, 오늘은 우리 음악 국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판소리나 이런 공연을 보면 옆에서 북을 치면서 추임새를 넣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고수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쪽 여수 출신의 정한석 고수께서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져 왔는데요. 정한석 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국국악협회 부지부장을 맡고 있고 이번 해남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고수 정한석입니다. 네, 대통령상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고수의 역할 하면 우리는 보통 그 판소리 공연에서 북치면서 얼쑤, 좋다 뭐 이런 추임새를 넣는 역할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리의 맛을 또 좌우한다고 합니다. 고수, 어떤 역할인가요? 네, 고수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안정적인 박자로 장단을 추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추임새, 방금 말씀하신 그 추임새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반주는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우리 판소리는 서양 음악과 다르게 어떤 상황이나 극적인 표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이 빨라질 때도 있고 살짝 느려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잘 보조를 해줘야지 소리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역할이 되겠고요. 반주자의 역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임새입니다. 그래서 공연하다 보면 얼씨구 좋다 이런 추임새 들어보셨죠? 네네. 네, 추임새 요즘 말로 하면 리액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리액션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판소리 할 때 창자분이 고된 소리를 혼자 하기 때문에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추임새로 용기도 주고 힘도 북돋아주고 그다음에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추임새입니다. 그래서 고수의 역할은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어찌 보면은 무대 위에서 둘이 함께 펼치는 뮤지컬 뭐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2인이서 두 명이서 하는 뮤지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판소리 한 분에 있어서는 지휘자 역할을 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리액션을 또 이끌어내야 되는 역할로 봤을 때는 스텝 같기도 하고 1인 다역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 고수 대회가 우리가 하는 그 일반적인 국악 대회와는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방식입니까? 네, 방식은 다른 분야의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대회 출전자들이 평상시 갈고 닦아서 여러 가지 연마를 해서 이제 대회가 준비하게 되면 어떤 한 곡이나 어떤 무용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무용 작품을 짜서 거기에 갖은 노력을 해서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고수 대회 같은 경우는 고수는 일단 반주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명창분, 어떤 창자분이 어떤 소리, 어떤 대목을 하더라도 다 반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반주 능력을 보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대회 당일날 대회 측에서 섭외되신 명창님들을 그날 대회 때 만나게 됩니다. 어떤 명창이 어떤 가락을 가지고 낼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회에 신인부, 일반부, 명인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신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판소리에서는 8가지 장단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뭐 신인부 같은 경우는 중머리, 중중머리, 진양조 이렇게 3가지 장단이 들어간 노래를 시험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명창님께서 불러주시지만 이제 부가 올라갈수록 제가 이번에 수상한 대통령상 같은 명인 명고부 대회 같은 경우는 8가지 장단을 다 명창 선생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 랜덤하게. 범위가 훨씬 넓어진 네.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 무대에 앉아서 이제 무척 긴장이 되죠. 어떤 그러겠어요. 장단에 어떤 소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험 문제 뭐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아니 떨려가지고 당황해서 막 다른 거 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대회 보신 것처럼 참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보고 오셨어요? 네, 전부 다 이제 어떻겠습니까? 고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다 신인부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처음에 긴장하고 기다렸다가 자기 본인 순서가 되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창자를 마주보고 처음에 어떤 소리를 낼지 이제 긴장하고 있을 때 네. 처음에 소리를 냈을 때 긴장한 나머지 이게 무슨 장단인지 몰랐을 경우에 이른바 땡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경우에 바로 따라서는 땡도 치나요, 이렇게? 네, 뭐 10초도 안 돼서 인사하고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우, 너무 참. 허무하겠어요, 진짜. 네. 자, 고수 대회 참 흥미로운 이야기 들어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국악하면은 사실 고수보다는 소리꾼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 보니까 옆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섭섭하거나 좀 아쉬웠다 하셨을 때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이제 고수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판소리 공연이라는 것이 원래 소리를 하는 창자 우선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수는 어디까지나 조력자고 옆에서 보조해주는 임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튀기 위해서 재주를 부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고수로서 가장 그게 안 좋은 멀리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지 않으면서도 창자분이 비어있는 공간에 그런 부분에서 고수가 본인의 역량을 내보이고 또 노래가 주가 될 때는 본인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이렇게 그런 역할을 잘 수행을 해야 됩니다. 힘 조절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안 튀고 이런 거는 고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겠습니다. 봅니다. 네. 예,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알고 있으면 뭐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원래는 미술을 전공하셨다가 국악으로 전공을 바꾸셨어요? 이 무슨 이유입니까, 갑자기? 네, 제가 여수고등학교 45회 졸업생입니다. 네. 그래서 인문계 학교이기 때문에 전혀 예체능 쪽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쪽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졸업하게 됐는데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예술 쪽에 갖고 계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나 미술에 취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그쪽 길이 힘든 걸 이제 부모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 국악 쪽에 지금과는 좀 분위기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시키실 생각도 없으셨고 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권하지 않으셨고 저도 이제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학교와 집 그리고 학원 학업에 전념하셨군요. 네. 전념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전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처음으로 너무 안 좋게 나온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근데 그림 그리는 거는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건 부모님도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이제 꺼내서 미술 하겠다. 네. 예. 그래서 2학년 때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조선대학교 서양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재능이 있다는 얘긴데요, 이거는. 원래 네. 잘 그리셨다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또 어떻게 국악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졸업하고 나니까 이렇게 성취감이나 만족도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평생 업으로 삼아서 할 그런 하기엔 조금 뭔가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있다. 네, 자신도 없고 좀 앞도 보이지 않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지금 문화재시기 때문에 동편제 흥보가 보유자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부모님이 문화재세요. 네, 애초에 피가 달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셔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연도 자주 하시고 그런 곳에 찾아가서 저도 이제 많이 보고 했는데 네. 뱃속에서부터 듣고 자라긴 했지만 그게 그냥 음악적으로만 들렸지 그 내용이 정말 마음에 와닿거나 뭐 이렇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진로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마음 상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민감하게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발표회를 보고 있다가 그 판소리 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멜로디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네. 그때부터 아 국악 진짜 국악의 길로. 네 국악의 길로 가야 되겠고 나중에는 어머님과 같이 공연도 하면 우와. 좋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면서 멋지네요. 네,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부모님이 전남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셔서 사실 뱃속에서부터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영향이 꽤 많았겠어요, 진짜로. 네,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2018년에 고인이 되셨는데 아버지께서도 이제 손천, 현천, 소동패 놀이 이것도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민속학 학자셨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부르던 그런 노래들이나 민요나 이런 것들을 다 체보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런 놀이를 만드셔서 이제 각 지방마다 이제 연출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업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한 유치원생 때부터 어딘지 모르겠는데 막 그 밭이 있고 이런 시골에 따라다녔던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랬겠습니다 정말. 예. 네. 네, 최근에 이제 국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분위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K 콘텐츠 국악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네. 뭐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동영상 콘텐츠가 5억 뷰 막 이렇게 네. 달성을 했어요. 전 세계인들에게 통하는 이 국악의 매력은 뭐라고 보세요, 요즘? 네, 아무래도 그 제가 그 이날치 밴드에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만 한국관광공사.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이제 국악 쪽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 내려온다 영상을 봤을 때 노래가 저희가 듣던 범 내려온다에 그거를 편곡을 해서 요즘 분위기에 맞게 아주 잘 각색을 해서 히트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예전에 저희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해 보면 희노애락을 많이 겪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갖고 있는 정서 자체가 슬픔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아주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범 내려온다 또한 그 이날치 밴드를 비롯해서 요즘 퓨전을 하시는 분들이 다 워낙 타고난 그런 DNA가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참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더욱더 K 컨텐츠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또 유튜브나 개인 SNS나 이런 매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세계에서도 알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참 이래저래 대통령상을 계기로 국악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실 테고 네. 참 막중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활동도 응원 드리면서 오늘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